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4강에 1대1 주식과의 4강 밸류에이션 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자주 올리려고 했는데 사실 뭐 요즘에 장도 뭐 기업 분석해봤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기존의 보유 종목을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책도 좀 여러 가지 읽느라고 그래서 좀 좋은 기업이 나오면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부는 해놨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실 뭐 저도 단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게 또 단타는 사실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또 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보유 종목을 거의 1년 이상을, 집중 종목 같은 건 이제 거의 1년 이상을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인데 메가랑 YG인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이제 성급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두 달만 갖고 이렇게 보유 종목을 확확 바꾸고, 그게 사실 수익이 나면 굉장히 좋거든요. 보유 종목 회전율을 높이기 때문에. 저가 이제 워렌 버핏보다 잘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회전율을 높이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되면은 그냥 악순환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더 커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건데, 너무나 막 빨리 사고 빨리 파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일단 보유 종목을 좀 오랫동안 갖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밸류에이션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게 저만의 철학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도 사실 밸류에이션은 뭐 누구도 답이 없지만, 저도 뭐 회계도 잘 모르고 그랬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업을 같이 평가하는데 이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공감이 돼야지 그런 평가를 또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책을 읽고 제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을 오늘 한번 말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많이 격언은 이제 싸게 사서 사실 비싸게 팔라가 누구나 흔히 듣는 말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가 싸고 뭐가 비싼지를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테마가 엮여가지고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거는 빼고 일단 거기에 합의를 하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 뭐가 싼지 뭐가 비싼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주식이 3배, 4배 올랐다고 해서 비싼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더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기업이 좋으면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그건데, 일단은 재미있는 거는 이게 미래이기 때문에, 주식은 미래니까, 미래 실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이제 정확하게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다인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그래서 어떤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 뭐 3년, 뭐 1년 이 정도를 대략적으로, 이 시장은 이렇게 되고 이게 기업이 이러이러한 경쟁력이 있고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면은 충분히, 그리고 지금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걸 알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나 뭐 이렇게 초보들에게, 특히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각자만의 좀 기업 밸류에이션을 갖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어쨌든 저만의 스타일대로 말하는 건데, 공감을 하면은 뭐 좋으실 거고, 안 되면은 뭐 댓글 같은 것도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은 사실 기업을 이제 통째로 거래한다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사실 그 일본인이 쓴 현명한 초보 투자자 책이었는데, 그 사람이 한 게 저희 스타일이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영업 가치,
그 다음에 부채를 뺀 그 자체가 어떤 그 회사의 시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결국에는 시총만 보고 이 기업이 싼지 비싼지를 아는 것이 되게 기업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시총이 5천억이면은 그 기업을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은 딱 보면은 이 5천억이라는 건 되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구나, 아니면 5천억이라는 건 고평가되어 있구나를 아는 게 저는 제일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그 밸류에이션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기본적 분석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사실 제가 가장 그래도 맞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 세 개인데, 일단은 첫 번째가 퍼예요. 뭐 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인데 기업의 그 이익을 갖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저는 이제 초보 때는, 지금도 초보인데 사실 초보 때는 그 퍼가 뭐 그냥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8년 전이니까 퍼가 싼 게 정말 널렸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이거 이건 뭐 수익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산 게 수익이 많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투자였어요. 그게 그냥 운이 좋아서 맞은 거지, 정말 기업의 뭐 시장도 모르고 기업도 모르고. 그래서 이 퍼를 되게 절대적으로 봤는데, 특히 성장주나 뭐 이런 걸 하면은 이 퍼가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점과 단점을 보면은, 일단 장점은 사실 너무나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기술 분석 하나하나를 다 보면 너무 빡세니까 그냥 간편하게 그냥 뭐 1초만 나오는 거거든요, 순이익으로 때리면은. 대충 모델링한 게 있으면.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데, 일단 장점은 일단 너무 편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피어 그룹의 비교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 동종 업계 그룹이 어떤 퍼를 받고 있는데 얘는 퍼가 낮으면 당연히 그 퍼로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퍼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쨌든 리스크랑 좀 관련이 있기도 하고 성장성이랑도 관련이 있지만, 결국엔 1차 산업, 뭐 농업이나 뭐 2차 산업 제조업이나 3차나 서비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퍼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4차는 뭐 요즘에 말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산업들, 성장 산업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퍼가 이제 피어그룹 퍼가 정해져 있는데, 대충 이제 음식료 같은 게 이제 퍼가 10이 되고, 퍼 15, 20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서비스나 막 이런 업종들, 퍼 30 이상은 뭐 성장성이 좀 높은 애들, 뭐 특히 엔터 같은 회사들, 드라마 회사들, 퍼 50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플랫폼에 그 정도 퍼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알기가 좀 편하니까 일단은 산업에 대충 어느 정도 펄을 보는지 아는 게 굉장히 사실 편하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게 단점인데, 일단은 적자가 나면은 이 회사의 가치를 펄로는 당연히 마이너스 나오니까 안 되고, 또 회사에서는 이 순이익이라는 거를 언제든지 이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회계도 이거를 한번 할까 생각하는데,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진짜 초보 때 궁금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저 회사가 막 3년 동안 마이너스가 막 10억, 20억 막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저 회사가 이게 유지가 되지? 어떻게 저기 회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사실 저는 초보 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봤더니 이거는 그냥 찍히는 거고, 이 순이익이랑 영업이익 같은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조작이 가능하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비용을 털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자산화를 시켜가지고 자산에 넣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외상 매입한 거는 아직 매출이 안 나왔는데 그 매출 재고는 잡혀가지고 그 이익을 약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좀 도덕성 있는 기업을 보고 약간 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회계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좀 완전 진짜 주식을 처음 할 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퍼는 이 순이익을 기업에서 어쨌든 이 할 수가 있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거든요. 무형 자산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는 회계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작가가 뭐
이 회사의 작가가 뭐 30명이 있는데 300명이 있는데 같은 회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 CEO의 어떤 능력들 이런 거는 다 반영이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사실 CEO의 능력인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미래를 반영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수치만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단점이 있어서 일단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특히 주가 떨어질 때 퍼가 뭐 15배 이상이면은 비싸고 6, 8배 뭐 이 정도면 싸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일단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퍼로만. 그래서 단지 퍼가 낮다고 싸다는 거는 일단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권주나 건설주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퍼가 뭐 4다, 5다. 그래서 얘는 뭐 평균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퍼로 일단 따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은 증권주, 건설주는 일회성 그 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은 발주고 뭐 증권도 계속 뭐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참여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 주식 시장에 따라서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나쁘고 이런 건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매출이 나오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장비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연히 일회성인지 지속되는 서비스인지 이런 것도 좀 살펴야 되는데 그런 단지 그 퍼로만 그거를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험한 거는 또 이런 논리예요. 예전에는 퍼가 30인데 현재 실적을 봤더니 퍼 15니까 얘는 원래 예전에 퍼 30이니까 이것도 뭐 퍼 밴드로 봤을 때 아 이거 여기 위치한다. 어? 그래서 얘는 퍼 30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A라는 기업이 예전에는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는 기업이었는데 B사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어떤 연구 개발을 엄청나게 해서 압도적인 걸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퍼에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퍼를 그나마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퍼가 아니라 차후 실적 성장으로 퍼가 좀 적극적으로 낮아지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결국엔 퍼도 이 미래 성장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총이 500억인 A하고 B 기업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은 퍼가 10이고 100억 순이익을 벌어서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을 벌어가지고 100억. 근데 내년에도 100억, 내년에 100억 벌어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퍼가 이게 1000억이구나. 1000억으로 할게요. 1000억으로 하면은 퍼가 10이고 계속 10이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에는 퍼가 20이지만 나중에는 퍼가 10이 되고 퍼가 5가 되면은 어쨌든 A라는 기업은 성장성도 없고 리스크가 없고 저퍼로 되는 거고 B라는 기업은 성장성이 높고 리스크도 높고 고퍼가 되는 건데 지금은 고퍼지만 당연히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상태라고 치면은. 그래서 제 말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퍼를 보려면은 퍼는 차후에 낮아지는 종목을 일단 찾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또 그만큼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퍼를 절대적으로 보는 걸 일단 버려야 돼요. 워렌 버핏도 버렸어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할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PBR인데 당연히 PBR은 프라이스 북밸류거든요. 그래서 북밸류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자산 가치인데 자산 가치가 중요한 거는 이 안전마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당연히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그 안전마진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주식은 당연히 사도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게 보는 그 북밸류 할 때 가장 좋게 보는 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항상 시가로 많이 쳐주더라고요. 그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있으면은 기업도 1000억으로 인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현금이나 투자 주식, 또 부동산 있고 현금, 투자 주식 이런 게 다 이제 자산 가치가 되겠죠. 근데 현금이나 투자 주식은 거의 할인율이 한 50%예요, 50%. 왜냐면 현금 같은 것도 뭐 1000억이 있어 봤자
이걸 제대로 투자해서 더 불려야지 그게 주식과 관련이 있지. 뭐 이 회사 돈이 엄청 많다고 해서 시총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는 절대 그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따라가는 거지. 그 돈을 잘 써야지 이 회사가 능력이 있는 거지. 현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이거를 단점이라고 보는 거는 단지 PBR이 뭐 1이 돼야 된다고 해서 좀 말이 안 된다는 그 주식이 뭐 어쨌든 평균적으로 1이 되면은 철거 그 파는 비용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해봤으니까 만약에 이걸 자영업이라고 대입을 해보면은 어떤 기업이 뭐 기계 설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토지는 빼고 부동산은 빼고 기계 설비가 있는데 그 기계 설비가 아무 짝에도 없으면은 사실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 자영업자가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 폐업 못하는 것도 철거 비용 때문에 그래요. 철거 비용은 더 들어가니까 다 부시고 원상 복귀한 상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철거 비용이 싸지가 않거든요, 전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1에 근접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 네.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현금, 투자 주식이 있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 많이 쳐주는 건 부동산이고 현금, 투자 주식은 약간 좀 할인을 하되 어쨌든 있으면은 좋은 거니까. 그리고 자산 가치는 기본적으로 안전마진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PSR인데 PSR은 이 매출액 기준으로 그 시총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캠피셔 아저씨가 한 건데 굉장히 자랑하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획기적이었는데 사실 저는 성장성 있는 기업은 PSR로 많이 따지긴 하는데 일단은 PSR이 1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매출이 4천억이면은 시총이 4천억이라는 소린데 만약에 시총이 더 낮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저평가는 맞거든요. 진짜 이거는 저평가는 맞아요. 왜냐하면 매출도 대비해서 시총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시장에서 거의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이 1.5인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1 미만인 거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싸다. 그 다음에 뭐 엄청난 성장성이면 6 이상을 주로 받기도 하고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 3, 거의 책에서는 3 이상이라고 위험하다고 나 있는데 너무 옛날 책이라서 이거는 이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끔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기본 1.5 이상 2까지는 충분히 상관이 없다. 받을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대가들의 말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대가들이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는데 어떤 주식의 가치는 주가 수익 비율, 아까 그 다음에 자산 가치 비율, PBR, 혹은 배당 수익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현금 흐름을 평가로 할인하는 방식이다. 성장성도 미래 현금 흐름을 산출하는 데 부수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래에 우리가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손정희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은 회사가 앞으로 10년, 20년 장래에 돈을 벌 것이라는 캐시플로우, 그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총계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년도 사실 퍼가 거의 지난년도니까 회계상의 과거 업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므로 인터넷 주식의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거는 그냥 과거다. 어차피 주식은 미래니까. 그래서 이제 저만의 철학인데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저는 이 자산 가치, 그 다음에 미래에 벌어들일 영업 현금 흐름.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어려워요. 영업 현금 흐름을 책정하는 게. 그 다음에 여기서 부채를 뺀 게 저는 이 기업의 시총 가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일단 재무가 안정적이어야지 좋겠죠.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재무가 탄탄해야 돼요. 재무가 불안할수록 이걸 알기가 더 불안하고 그리고 또 과거 실적이 너무 들쭉날쭉하면은 이거는 어떤 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관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자산 가치는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이 있다고 해볼게요. 현금이 1,000억이고 부동산이 3,000억이고 주식이 1,000억 있다. 그럼 저는 아까 전에 50% 이거는 할인을 하고 부동산은 해서 이 회사에 4,000억이구나. 그리고 결국 기업의 가치는 이 미래에 벌어들일 영업 현금 흐름인데, 영업할 때 현금 흐름을 꼭 보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저도 항상 이제 보는데 더 중요하게 봐요, 사실 요즘은.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21년도에 1,000억을 벌고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1,500억,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0억까지도 충분히 매출이 성장을 하면은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잡으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만의 건데, 한국 증시가 이제 퍼가 13,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모든 밸류에이션을 다 해보긴 해봐요. 퍼도 해보고 PBR도 해보고 뭐 당연히 다 보죠. 그거 다 순식간에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PSR도 해보고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도 보고 막 하는데, 저는 기업 산업 이렇게 시장을 고려해서 저는 여기다가 곱하기를 10을 하거나 15를 하거나 뭐 20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좀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장을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재무제표가 좀 안정적이고, 내년 내후년 현금 흐름이 그렇다면 요 정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현금 흐름에 어쨌든, 왜냐면 이 기업이 10년 이상을 할 거 아니에요. 기업을 한다면은 뭐 내년 내후년에 망하려고 기업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업이라는 거는 10년 20년 30년 100년 뭐 이걸로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10 이상은 당연히 곱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성장을 한다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산 가치와 영업 현금 흐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0억을 번다? 그러면 저는 뭐 5,000억이나 아니면은 뭐 7,500억? 그러니까 1,000억이면은 이제 10을 곱하면 이제 1조가 되겠죠. 1조거나 아니면 15를 곱하면은 1조 5천억이 되면은, 이거를 더해서 만약에 이 회사가 부채가 없으면 이 회사는 1조 4천억이 되겠구나. 아니면은 거의 저는 이제 15 정도를 곱하는 편인데, 이 회사는 거의 한 2조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장에서는 자산 가치를 거의 읽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퍼 리레이팅이 좀 되면은 거의 자산 가치까지 붙여가지고 하는 경향을 좀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업 가치가 뭐 1조 5천억 정도, 자산 가치가 4천억.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가치가 1조 9천억이 된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거고, 당연히 중요한 건 일단은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정말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이, 아까 대가들이 답이라고 기출문제를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알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한번 밸류에이션 틀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어차피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데, 대략적으로 희미하게 어쨌든 이 미래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해서 기업이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 다음에는 어쨌든 또 요즘에 사실 YG도 많이 잘 가는데, 제가 사실 YG를 처음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좀 관심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